죄형 법정주의 시험에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죠. 죄형 법정주의에 대한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좀 이 용어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죄형 법정주의란 뭘까요? 그리고 죄형 법정주의에 관련된 시험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봅시다. 먼저 죄형 법정주의란 무엇인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범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벌을 어떤 벌을 줄 것인지 이미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게 바로 죄형 법정주의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어요. 한 사람도 아닌 여러 사람을 죽였어. 어떤 벌을 줘야 될까요? 사형을 줄 수도 있잖아요. 자, 이때 사형을 준다. 이건 뭐예요? 생명형이에요. 생명형. 또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했어요. 재산을 훔쳐갔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아픔을 줬어요. 그럼 당연히 징역을 갈 수도 있어요. 교도소에 가서 징역을 살아야 돼요. 이건 자유형이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 돈으로 보상을 해야 돼요. 벌금을 문다든지 아니면 재산을 몰수한다든지, 이건 재산형이에요. 다음에 명예형이 있어요. 명예는 국가의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범죄 때문에 당신은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이건 명예형이에요.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 이런 형벌을 정해놓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죄형 법정주의죠. 자, 그러면 어떤 시험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1번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아래 지문 보세요. 사회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형벌을 정해 놓은 법. 이것은 무엇인가? 1번 미란다 원칙. 들어본 것 같네요. 2번 죄형 법정주의. 자, 이것도 역시 들어본 것 같아요. 3번 법집행기관. 4번 사이버범죄. 정답은? 그렇죠. 죄형 법정주의죠. 범죄에 대한 형벌을 정해놓은 법.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자, 죄형 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것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 죄형 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제 선택지 1번, 2번, 3번, 4번이 있어요.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설명 중에 죄형 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거예요. 1번, 범죄에 대해 어떤 처벌을 할 것인지 미리 법으로 정해둔다. 2번, 범죄 행위를 미리 알고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다. 3번, 범죄를 수사하다 보면 정해진 만큼보다 더 큰 형벌을 받게 된다. 4번,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죄형 법정주의는 필요하다. 자,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 3번이죠. 3번 어떤 내용인가요? 범죄를 수사하다 보면 정해진 만큼보다 더 큰 벌을 받게 된다? 더 큰 벌 줄 수 있나요? 안 돼요. 정해진 만큼만 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당신은 마음에 안 드네, 더 큰 벌 받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으로 정해진 만큼만 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정해진 만큼보다 더 큰 형벌을 받게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1번은 어때요? 죄형 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범죄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할 것인지 미리 법으로 정해둔다. 죄형 법정주의에 대한 내용이고, 2번 범죄 행위를 미리 알고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다. 그죠? 죄형 법정주의란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무슨 벌을 받을 것인지 미리 알고 있어요.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행동은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4번,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죄형 법정주의는 필요하다. 그렇죠. 죄형 법정주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심하는 거예요. 이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이런 벌을 받게 되는구나. 마약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제형법정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한국의 형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이제 이 문제는 제형법정주의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제형법정주의는 형법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형법정주의에 관련된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1번. 사회 질서 유지와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할 기준이 되는 것이 형법이다. 2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대한 형벌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를 제형법정주의라고 한다. 3번.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를 사이버 범죄라고 한다. 4번.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형법 조항에 의해 반드시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 자, 정답은 몇 번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제형 법정주의와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3번. 한국의 형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회 질서 유지와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할 기준이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형법이다. 2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대한 형벌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를 제형법정주의라고 한다. 3.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를 사이버 범죄라고 한다. 4번.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형법 조항에 의해 반드시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 정답은? 자, 정답을 보겠습니다. 4번이죠. 자, 여기에서 4번은 왜 틀렸을까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징역 갈 수 있어요.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항이 있잖아요. 반드시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 반드시는 아니에요. 반드시는 될 수 없겠죠. 반드시 징역형에 처해지는 건 아닙니다. 폭행을 가한 자는 징역을 갈 수도 있고 또는 벌금을 낼 수도 있고 정해진 법에 따라서 정해진 형벌에 따라서 그 벌을 받으면 되는데 반드시 징역형에 처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1번, 2번, 3번은 어떤가요? 1번. 사회 질서 유지와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 보호하기 위해서 처벌할 기준이 필요하죠. 이걸 형법이라고 합니다. 2번은 제형 법정주의에 대한 내용이고 3번은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 사이버 범죄라고 하죠. 1, 2, 3번은 맞는 거예요. 4번이 틀리다. 자, 필기시험, 지필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1, 2, 3번을 풀어봤는데 선생님, 구술시험도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죠. 그죠? 구술시험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구술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술시험 볼까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자,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겠습니다. 구술시험, 제형 법정주의에 대한 구술시험입니다. 한국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형벌을 정해놓고 있다. 제형 법정주의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정해놓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형벌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 중에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라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설명할 수 있나요? 어떤 게 있어요? 4가지가 있죠.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 4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한 가지만 설명하면 돼요. 어떤 거에 대해 설명해 보겠어요? 자, 생명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겠어요? 생명형은 사형이에요.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생명에 대해서 어떤 형벌이에요? 사형을 시키겠다는 얘기겠죠. 자, 살펴볼게요.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 생명형이다. 흔히 사형이라고 한다. 이걸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딱 선택을 해보세요. 네, 저는 생명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형이란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 흔히 사형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자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자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정 기간 교도소에 갇혀 자유를 빼앗는 형벌을 자유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재산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재산의 일부를 빼앗는 형벌로 벌금이나 재산 몰수 등이 있습니다. 명예행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요. 명예나 자격을 박탈하는 형벌로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설명하면 됩니다. 제형법정주의, 구술시험,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잘 설명하는 것이 구술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제형법정주의, 여러분 시험 잘 보셔서 잘 대답하시고 또 집필고사 잘 보셔서 좋은 결과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